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시장에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으로 내용 확인해 보기 전에 헤드라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이란 낙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중 하나인 세금정책센터는 재정절벽이 실제로 발생을 하면 가계의 90%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중국 지표 호전 소식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소비 쪽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시장에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 소매 업체들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는 조사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연말 연시 홀리데이 시즌 매출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추수감사절부터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되는 매출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온라인 업체들의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더욱더 붙돋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시장조사 업체인 콤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소매업계의 매출은 101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가 되겠는데요. 전자상거래는 미국 총 소비 지출에서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콤스코어에 따르면 홀리데이 시즌의 온라인 매출은 17% 증가해서 434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년에는 15% 증가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온라인을 포함하고 오프라인까지 다 포함을 해버리면 올해 홀리데이 시즌 매출은 4% 이상 증가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매업계는 온오프 홀리데이 매출을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계가 할인 기간을 앞당긴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5일 전인 19일에 이미 연말 할인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안 풀고니 콤스코 회장은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개선된 것도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쳤고요. 소매업체들의 조기 홍보가 홀리데이 시즌 매출 전망을 더욱더 밝게 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동시에 소비자들의 지출 계획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 이상 이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 심리 역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낙관론도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 계획이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전미소비자연맹과 전미신용조합협회가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12%가 연말연시 지출을 지난해보다 늘릴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년에는 8%가 대답을 한 바 있었는데요. 전년과 비교한다면 4%포인트 정도 응답률이 더욱더 높았습니다. 연말연시 지출을 줄일 것이다라는 응답은 전년 대비 3%포인트 하락해서 38%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낙관적인 것이 소비자들의 경기 개선 전망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이후와 비교한다면 4년 연속 연말연시 매출은 증가하게 되는 셈이 되겠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전통적으로 지출이 크지 않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미국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응답자의 37%가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밝혔고요. 이는 지난 2002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미국 국민들의 경제 전망은 10년 만에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블룸버그의 월간 소비자 기대지수 역시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4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이 이 소비 시즌에 대해서 기대감을 걸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절벽이라는 악재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절벽이 현실화하면 미국 가계의 90%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절벽의 위기가 실제로 닥치진 않을 것이다라는 낙관론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 경제에서 재정절벽은 무시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정책센터가 재정 절벽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미국 가계의 90%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재정 절벽이 현실화한다면 1억 2,100만 가구의 세액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내년 소득 대비 납세 비율이 올해보다 3.7%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고소득층 역시 5.8%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정책센터는 전망했습니다.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인 전문직 종사자의 평균 세율 또한 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세액공제가 줄어드는 이 중상층의 타격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이 고소득층은 소득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좀 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 소비를 이끄는 주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산층 역시 세금 인상에 대한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산층은 늘어나는 소득세라든가 부양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중단에 따라서 또 부부 합산소득세 공제 중단 또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센터는 저소득층은 부양 자녀 세액공제라든가 대학 학자금 세금 감면 등이 중단되는 것이 부담이 될 것으로 점쳤고요. 고소득층 역시 소득세 증가라든가 배당, 자본이득 등 각종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면서 소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제 유럽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재와 악재가 좀 동시에 전해졌는데요. 악재 쪽 먼저 보죠. 네. 유로존의 실물 경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실물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지가 못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그리스 문제는 좀 해결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경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유로존 제조업 경기는 10개월 연속 둔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의 마켓 이코노믹스가 유로존 1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공개했는데 46.1을 기록했습니다. 전망치가 45.6이어서 전망보다는 좋았습니다만 시장의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 기준인 50은 여전히 밑돌았다는 부분이 시장에는 부담이 됐습니다. 서비스 PMI 역시 45.7을 기록을 해서 전망치인 46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4분기에도 유로존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둔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 제조업 경기가 이제 10개월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하면서 이제 긴축안에 대한 이제 회의론도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글로벌적인 면으로 본다면 다행히 중국 쪽에서는 기준점인 50을 1년 만에 처음으로 상회했다는 점은 그나마 안도가 되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자, 그럼 이제 그리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좀 이제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데, EU 고위 당국자가 이 같은 발언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는데요. 오늘도 고위 당국자가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올리렌 유럽연합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그리스 지원 문제가 오는 26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오늘 유럽 의회에서 렌 위원은 이 같은 발언을 내놨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은 26일 브뤼셀에서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고요. 그리스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그리스가 개혁 안건을 제대로 수용하고 있다라는 발언도 내놔서 그리스에 대한 일각에서 일고 있는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부담도 좀 낮춰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호재와 악재 말씀해 주셨듯이 동시에 나왔는데요. 상승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세네요. 유럽의 주요 지수는 일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가 FTSE 100 지수가 0.68% 올라서 지수 5.80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프랑스 증시는 0.6% 올랐습니다. 역시 지수 3,500선에 바로 앞 목전을 둔 그런 모습입니다. 독일 증시의 닥스 지수는 0.84% 올라서 7,242.99로 장을 마감했고요. 오늘은 실적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거대 맥주업체인 사브밀러가 상반기에 세전 31억 7천만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한 것이 호재가 됐습니다. 시장은 31억 달러를 점쳤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주가는 6.4% 올랐는데요. 13개월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서 시장이 활력소로 작용을 했고요. 오늘 주가는 내렸는데요. 항공업종의 주가 또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루프트한자가 4.9%, 에어프랑스 KLM의 주가는 2.2%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상품 시장 마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상품 시장에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금값은 오른 반면에 유가는 내림세를 나타내는데요. 현재 미국 코맥스 시간외 거래에서는 금값은 온스당 0.08% 올랐습니다. 1729.5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권은 0.27% 빠져서 배럴당 87.14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유가는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이란 낙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 고무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중 하나인 세금정책센터는 재정절벽이 실제로 발생을 하면 가계의 90%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중국 지표 호전 소식이 지수 상승 견인했는데요. 항공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해외